네, 강프로입니다. 자, 알테오젠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최근에 주가가 좀 안 좋습니다.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에서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되는 조금 좀 주말에 좀 이슈가 좀 있는데 그런 부분이 미치는 영향, 그리고 지난주에 할로자임이 급락했죠. 이런 부분이 어떻게 알테오젠에 영향을 미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걱정이 조금 있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만약에 몰빵을 했다, 알테오젠에 몰빵을 했다, 요거는 좀 반성을 하세요. 그리고 요런 부분까지도 제가 어떻게 타점 잡고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강등, 요런 부분은 시장에 등락할 수 있는, 즉 조정의 빌미가 될 수 있지만 미국 시장은 조정이 필요했다. 그리고 미국 시장 보면서 이야기 드릴게요. 미국 시장은 최악의 구간을 지나왔습니다. 자, 제가 고저를 딱 찍고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고저차를 보면 이 내용인데요. 여기 2월 말부터 여기 4월 7일 날 저점을 찍을 때까지 26% 빠졌습니다. 미국 시장이 26%, 거의 한 30% 가까이 빠졌다는 건 경기 침체 플러스 경기 둔화 둘 중에 하나는 반영을 시킨 거예요. 만약에 미국의 경기가 침체나 둔화가 된다? 그럼 전 세계는 다 작살납니다. 다 작살나요. 장담합니다. 작살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상황을 만든 걸까요? 관세 때문에 그래요. 관세로 인해서 전 세계 교역량이 줄어들 수 있고, 그러면 그럴수록 전부 다 미국으로 보내는 쪽, 그리고 미국의 수요에 맞춰서 경기가 움직인단 말이죠. 이거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제조하는 데 있어서 미국에서 소비를 안 해주면 중국도 당연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급등락하는 과정에서 뭐가 있었죠? 미국이 계속해서 강하게 누르고, 그리고 중국에서도 강하게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뭔가 많은 설전이 오간 것도 사실이지만 결국에는 중국도 급했고 미국도 급했다. 최근에 보면 어떤 부분이 발생해요? 빠르게 봉합하려는 그런 정도의 움직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나오는 건 너무 당연하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떨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요건 이제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강등한 것과 좀 연결이 되는데 왜 그러느냐? 채권금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권금리가 주는 영향은 정말 원래부터 큰데 지금은 더 커요. 왜? 채권금리가 기본적으로 높기도 하지만 트럼프 정책하고 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럼프는 계속해서 금리를 인하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인하하는 과정에서 줄어드는 게 뭡니까?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미국의 이자 비용이 줄어든다. 근데 신용등급이 낮아졌다? 그럼 이자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미국은 매월 국채 발행을 합니다. 그러면 신용등급이 높아짐에 따라서 이자가 높아진다? 이걸 그냥 트럼프가 가만히 두고 본다? 이 자체가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말이 안 되죠. 왜? 아니, 이런 일이 없었다면 그래? 과연?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됐어요? 시장을 뺐습니다. 죽여놨어요. 그리고 트럼프가 다시 올렸어요. 이게 됩니다. 우린 되는 걸 봤어요. 올리는 과정에서 트럼프가 딱 3번 얘기했습니다. 주식 사기 좋은 날이다. 오늘이 주식을 살 때다. 지금이 가장 주식을 매수해야 될 때다. 이 나라, 즉 미국은 로켓과 같을 것이다. 지금 주식을 사라. 한 달 내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관세 관련된 협상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결과 주가가 올라왔어요. 근데 올라오는 과정에서 채권금리가 낮아지는 척하면서 다시 높아졌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신용등급이 낮아진다? 이런다 그래서 국채금리가 높아진다? 이런 부분을 그냥 두고 본다? 이 자체가 일단 말이 안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1등이 미국이죠. 그럼 신용등급 낮추면 2등은 신용등급이 안 낮아졌으니까 뒤집히나요? 그거 아니죠. 그쵸? 자, 이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제이미 다이먼, 미국의 JP모건, 그쵸? 다들 들어보셨죠? JP모건은 아실 겁니다. JP모건의 CEO예요. 정말 이 미국에서 금융권에서는 전설적인 인물인데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이 11년, 23년, 그리고 25년 지금 이렇게 낮아졌거든요. 근데 낮아진 게 그냥 여기도 한 단계, 여기도 한 단계, 여기도 한 단계 이렇게 낮춘 거예요. 그럼 11년도에는 어디 S&P, 23년도에는 어디 피치, 25년도 지금은 어디 무디스입니다. 근데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회장이 23년도에 낮췄을 때 뭐라 그랬느냐? 니들이 뭔데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낮추느냐?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뭐 부채가 많다 이런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게 국방력에 대한 부분까지 국가신용등급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렇죠? 맞지 않다는 거죠. 근데 뭐가 맞든 뭐가 틀리든 간에 주가의 움직임이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23년도에도 그렇게 큰 변동 없이 그냥 다시 신고가를 만들어냈죠. 그리고 나서 여기 25년 2월달까지 신고가를 계속해서 간 겁니다. 그러면 11년도에는 어떻게 됐느냐?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급등락 구간이 가장 크게 벌어졌습니다. 맨 먼저 상황이 발생한 것도 있지만 이때는 유럽의 재정위기도 함께 불어닥친 부분이 있었거든요. 지금보다 유럽의 영향력이 더 컸을 때예요. 10년이 지나면서 그 상황이 좀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이때부터 시작해서 경쟁력을 잃어간 겁니다. 유럽은.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올라가고 있는 최악의 구간을 만나고 나서 올라가고 있는 구간에 있고 이 구간에서 약간의 조정은 필요했는데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딱 한 가지다. 매수 타점을 언제 잡을 거냐. 왜? 최악을 보고 왔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쭉 떨어지는 부분이 생겨서 15,000포인트 그냥 이탈해버린다? 그러면 연준이 들어옵니다.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그냥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미국 경제 자체가 침체 구간으로 빠지는 구간이 생기니까. 연준의 존재 목적은 최종 대부자 역할. 그렇죠? 금융권에서 지급을 못했을 때 연준에서 막아줍니다. 왜? 큰 혼란이 오니까. 작은 것들을 신경 쓰는 게 아니라 금융권이 무너지면 사회적인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모두 커버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최종 대부자 역할, 그리고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 파이터라고 부르죠. 그리고 연준에서는 되게 큰 인플레이션도 바라지 않고 낮은 디플레이션도 바라지 않습니다. 완만한 경제가 성장해지는, 즉 인플레이션 목표 2%죠. 이런 부분들을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맞춰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국가 신용 등급이 낮아지면서 미국 채권 금리가 급등을 하는 과정에서 미국 경기가 나빠진다? 이것조차도 연준이 개입할 명분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쭉 떨어지는데 채권 금리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세요. 이게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미국 시장, 즉 금리가 올라가는 데 따라서, 즉 신용 등급이 변화했고 이게 금리가 올라가는 과정에 따라서 미국 시장이 약간의 등락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알테오젠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그렇죠? 크지 않은 게 아니라 아예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알테오젠은 지금 왜 이렇게 주가가 안 좋은 거냐? 무거워진 데 따릅니다. 무거워진 데. 자, 시장이 급등락하는 과정에서 알테오젠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24년도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언제 해소가 되는 거냐? 시장이 완벽하게 추세 복귀가 될 때까지, 그때까지 약간의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게 언제냐? 이번에 국가신용 등급으로 인해서 조정이 끝난 그 시점입니다. 대략 일주일 정도 보면 되고요. 그리고 저는 그쵸? 요 구간에서 일단 매도를 했고요. 매도하는 과정에서 다시 매수 구간을 다시 잡을 겁니다. 매도를 한 이유는 제가 과거에 있었던 매매 구간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실제 확인은 시켜드릴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은 실시간 타점으로 모두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내용 한번 볼게요. 지금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모든 종목군들은 주도주입니다. 주도주. 주도주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격을 확인해야 돼요. 가격 확인하는 건 어디? 신고가. 신고가는 왜 나와요? 매수하니까. 누가? 세력이. 그쵸? 그러면 세력이 매수해서 신고가를 만들고 신고가를 넘어가야 주도주가 되고 주도주는 앞으로 시장을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시세가 크게 터진다. 예전에 있었던 테마존 논리하고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알테오젠에 대한 부분 한번 볼게요. 자, 요 날인데 5월 12일이에요. 알테오젠 시장가 매도 전량 반등 확인 후 재매수 예정. 이때 당시 가격이 5월 12일이에요. 요 날입니다. 딱 이탈하는 요 날. 그쵸? 한 34만 원 정도의 매도가 됐습니다. 장기 평선은 무조건 그쵸? 약간의 훼손도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지금은 상황 자체가 좋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시장이 조정을 빠르게 끝낼 수 있는 상황도 나왔다. 시장에 대한 가격 부담이 없어지고 새로운 시장의 매수세가 들어왔을 때 이건 미국 시장부터 와야 될 수밖에 없는 게 알테오젠이 머크와의 계약건으로 인해서 앞으로 1조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적용을 했을 때 시가총액 기준 30조 이상 갈 수 있다는 내용. 여기까지는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미 23조, 24조까지 가격 반영을 받았고 여기서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ADC 관련된 내용이나 추가적인 계약건들이 계속 터지고 있고 여기에 대한 가격 적용이 될 겁니다. 하지만 기간 조정이 조금 필요한 게 시장으로부터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이 새로운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는 과정까지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우리가 비워놓고 기다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제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주도주에 대한 부분은 변화가 없다는 거죠. 자, 내용 보시면 5월 16일 날. 자, 내용 보세요.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양호하게 끝났다. 오늘 미증시 트럼프의 광기로 큰 조정은 안 받는다.
다음 주도 한국 시장은 여전히 종목 장세다. 결과 보면 어때요? 미증시 조정은 안 받았죠. 미증시 끝나고 나서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이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물 시장으로 0.5% 정도 하락하는 구간이 발생을 했는데 월요일 날 이제 조금씩은 하락할 수 있겠죠. 근데 이 구간에서 새로운 시작점이 잡힐 때 알테오젠의 새로운 타점이 나온다는 거고, 제가 계속해서 가격 확인하고 매수를 하라는 부분이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소통방에서 이런 식으로 무조건 타점 공유할 때만 매매가 필수다. 그리고 주도 섹터는 변함이 없다. 조선, 원전, 방산, 바이오 플러스 반도체, 이 내용에서 변함이 없다. 알테오젠 봐야 되지만, 그쵸? 시세 확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시세 확인은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댓글도 하나씩 달아주시고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그쵸? 급등락 구간이 있다 그랬죠. 그대로 같이 매매를 했을 때, 그대로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을 볼 수 있는지 그 부분은요. 자, 알테오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알테오젠 먼저 보시죠. 자, 내용 보시면 작년 초반부터 그 전해를 봐야 되는데 신고가를 확인하고 나서 매수권을 잡은 거예요. 어디든 간에 전체적으로 이런 연속된 모든 시세를 다 먹지는 못해요. 구간별로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구간을 체크를 해가면서 매매를 해야 되는데 그 시작점이 신고가라는 겁니다. 자, 내용 보세요. 이번에 5월 12일 날 제가 33만 5,500원에 매도를 했고 5% 손절을 했습니다. 장기 이평선을 지켰어야 되는데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내용 때문입니다. 그런데 쭉 이렇게 내려보시면 24년부터 시작해서 17%, 그쵸? 그리고 쭉 올려보시면 14%, 18%, 33% 꾸준하게 수익 구간 만들어내고 있죠. 뒤에 가면 계속 발생을 합니다. 5%, 2% 꾸준하게. 왜 이럴까요? 구간별로 나올 수 있는 수익 구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수익 구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종목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요. ABL 바이오 한번 보자고요. ABL 바이오 보면 어때요? 신고가 이후에 매매한 결과 67% 이번에 4월 달에 나온 결과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알테오젠과 함께 같이 ABL 바이오를 매매를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어때요? 14.7%. 언제? 8월 달에. 그쵸? 이런 정도의 상황이 계속 벌어진다. 이게 바이오에서만 이런 일이 이뤄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한화오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신고가 이후에 매매한 결과 여기 보시면 57%의 수익 구간 언제? 2월 달에. 2월 달에 매도하고 나서 같은 조선주인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 이동한 결과 어때요? 매수, 매도. 3월 달까지 해서 17%의 추가 수익을 얻었다는 점. 왜 이런 부분이 발생해요? 요즘에는 알테오젠이 시장을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ABL 바이오, 리가캠 바이오 이런 쪽으로 확대시켜갈 수 있듯이 하나오션이 강세를 보이는 과정에서 삼성중공업 플러스 현대 마린 엔진 이런 쪽으로 확대시켜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현대 마린 엔진.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그쵸? 이쪽 구간에서 몇 프로? 36%. 이렇게 수익 구간이 터진다고요. 모든 구간에서 수익을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구간은 명확하다. 그게 어디요? 신고가. 하지만 지금 알테오젠의 상황은 신저가를 만들었다. 이게 아니라 단순히 무거워진 데에 대한 그리고 시장에 대한 새로운 시작점을 찾아야 될 때가 됐고 그런 부분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요. 그 내용을 그대로 따라 했을 때 30%대 수익 구간을 꾸준하게 낼 수 있다는 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소통방 무료 입장 시켜드리고요. 그리고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그리고 이번에 알테오젠을 매도하고 다시 매수하는 과정에서 이론상으로는 뭘 봐야 되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알테오젠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해야 수익 구간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이고 그러기 위해서 가격에 대한 부분 중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판단이 될 텐데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알테오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어려운 시장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3월달, 4월달 어려웠는데 아직까지 알테오젠이 반등하는 구간이 나오지 않으니까 걱정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알테오젠의 시세는 계속된다. 왜? 최고의 상황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상황은 뭐예요? 실적이 나왔을 때. 주가의 끝은 실적이 나와야 끝납니다. 근데 알테오젠의 실적은 앞으로 무조건 나와요. 왜? 키트루다 판매량에 대한 인식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
예상 실적보다 넘는지 안 넘는지가 중요한 건데 그 예상 실적에 대한 부분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첫 번째 매출 인식도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면 매출 인식이 됐었던 최소한 내년 1분기까지는 시세가 계속됩니다. 등락하는 구간이 있죠. 하지만 그 등락하는 구간에서 우리가 언제 물량을 빼고 언제 물량을 다시 넣고 이런 부분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소통방은 여기 010-8713-1916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무엇보다 알테오젠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종목을 봐야 되는지 그리고 주도주 체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 그리고 5월과 6월 달까지 해서 제가 주도주 중에서 어떤 부분을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이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